그래서 드디어 이제 237페이지 보면은 매트릭 텐서의 의미 13.3에 시작되죠. 그래서 매트릭 텐서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 다음 페이지 하단에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죠. 즉, 매트릭 텐서는 이름 그대로 변환되는 좌표계 간의 차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카테시안과 구분 좌표 둘의 관계를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테시안을 구분 좌표계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반대로 변환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테시안에서 매트릭 텐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일반 좌표계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서로 대칭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일반 좌표계만 일단 해볼 테니까 카테시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칭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보면은 차이가 확 느껴진다는 얘기거죠. 그래서 238페이지에 있는 일반 좌표계의 매트릭 텐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좌표계의 dx를 생각해 보자. dx라는 아주 작은 벡터는 앞에서도 했지만 전미분처럼 i, d, i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라운드 i1 x에 이게 아인슈타인 컨벤션 풀어서 쓰는 거죠. 그 사이는 뭐 쓸 때마다 이게 어떻게 지렁이를 몇 번 구불구불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약간 재밌기도 한데 계속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 dx라는 놈은 요 앞부분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저로 정의를 하고 뒤에 게 성분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공간이 휘냐 아니었냐 요거를 우리가 따질 때 몇 번 얘기했지만은 미소 벡터에 해당되는 이 dx를 스스로 내적했을 때, 다시 한번 요거부터 그리지 말고 붓지 않은 공간은 지금 정육면체처럼 미소 변동이 온 미소 최적은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될 테지만, 근데 이제 구분 공간은 뭐 이렇게 좀 찌그러진 미소 최적이 나온단 말이죠. 정육면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미소 최적은 약간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dx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안유흰 직각좌표에 직교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거리 ds라는 개념을 우리가 ds의 제곱은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이 dx를 내적한 거 요게 되고, 이 dx는 여기에서 써진 것처럼 이건 그 사이로 했으니까 그 사이로 해볼게요. 그 사이 i 그다음에 g i 하나 하고, 이건 또 이제 인덱스는 좀 다른 걸 써줘야죠. j 하고 g j 이 둘의 내적 이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 기적 이름 일단 먼저 해보면은 이게 g
ij 매트릭 댄서 형성이 되고 뒤에 거는 d xi i d xi j가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그런 여기 이제 ds 제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게 좀 풀어서 쓰면 뭐냐면 역시 아인슈타인 컨벤션이에요. 더미 인덱스 2개 있는 거. 이렇게는 좀 번거롭지만 한번 써볼게요. 1 더하기 1, 2, 1, 2 더하기 G 1, 3, D 1, D 2 더하기 G 1, 2, 1, D 2, 1, G 2, 2, D 2, D 2 더하기 G 3, 2, 3, 2, 3, D 2, D 3, 3인데 더하기 G 3, 1, D 3, D 1, G 3, 2, D 3, D 2, 3, 3. 예, 원래는 이렇게 다 풀어줘서 쓰는 게 정석이죠. 근데 여기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휜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서로 직교하지 않는 경우는 요런 모든 이제 매트릭 댄스에서의 이런 오프 다이어고널 그러면 이제 다이어고널만 일단 다이어고널 요 세 개 요거 뺀 나머지 오프 다이어고널도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예제 13.2와 같이 13.2에서처럼 원통좌표기를 우리가 골라서 지금 한다 그러면은 원통좌표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직교하는 좌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도 약간 구분 듯 보이지만 사실은 미소 최접으로서는 정육면체 모양을 갖는 서로 직교하는 이런 경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직교하는 경우는 없어져요. 네, 없어지고 요 다이어고널만 남아서 이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원통좌표 같은 경우 GIJ가 여기 1 여기는 로 제곱 1 하고 나머지는 다 0 요런 형태였죠. 이제는 요거만 봐도 매트릭 댄서만 딱 봐도 직교구나 이거를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직교가 아니라면 이런 항들이 뭔가 숫자로 2분의 1, 마이너스 1 뭐 등등 뭔가 살아남아야 돼. 잡스러운 항들이 살아남는다. 근데 지금은 예제 13.2에 나오는 원통좌표계의 이해는 어차피 그냥 직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아놓은 쭉 풀어놓은 요 거리 ds 제곱을 풀어놓은 요 식에서 요 앞에의 요 매트릭 텐서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변환되는 좌표계 간의 차이를 조절해준다. 차이를 나타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제 13.2는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일 여기서 이 문제에서 볼 거는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사이 원은 R. 우리는 이제 로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R로 계속합니다. 또 그 사이 2는 세타. 우리는 파이로 했는데 여기서는 또 세타. 그 사이 3는 Z 라고 이제 먼저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요거 로 파이 Z로 하든 R 세타 G로 하든 그 사이 1, 2, 3로 하든 다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아까 그 요 식에서 D 요거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는 D R 또는 D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2 같은 경우는 D 세타 또는 D 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용어들만 헷갈리지 말고 일반 좌표계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된다.
이미 다 했던 내용이라서 직접 하지는 않겠고요. 좌표 변환의 조건해 가지고 나온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자코비안이 행렬식. 근데 행렬식은 무엇의 이제 행렬식이냐면은 요 기저의 어떤 그 기저들의 재료가 되는 미분들. 그래서 일반 좌표계로 카테시안을 미분해준 순서상 그 9가지를 요 9가지를 모아놓은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카테시안과 그 사이 1, 2, 3 간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3차원 대 3차원으로 이게 만약에 0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3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게 3차원에 뭐 선으로 가거나 한 점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식의 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또 원하는 그런 굽어진 좌표계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코비안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행렬식을 또 좀 약간 세련되게 쓴다면은 카테시안에서는 순환기호 EIJK 하고 라운드 그 사이 1, 라운드 XI, 라운드 그 사이 2, 라운드 XJ, 라운드 그 사이 3분의 라운드 XK로 이런 식으로 순환기호로 이 행렬식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세 덩어리에 삼중적 내적하고 똑같다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외적하고 나머지 하나를 내적하는 형태인데 요거 하나가 사실은 이제 기저니까 자연 기저니까 다시 쓰면은 I 외적 J 요거 한 거에다가 내적 K를 한 것과 똑같다. 잠깐만요. 여기는 IJK는 1, 2, 3이네요. 예, 예적 자연기적 1, 2, 3을 세 개를 삼중적한 거 그걸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썼죠. 1, 2, 3 세 개의 평행 삼면체의 그 최적 그걸 이제 VG라고 했었고 요게 루트 G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런 관계는 앞에서 좀 약간 다소 복잡하지만 다 다뤘던 건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코비안서부터 쭉 다 같은 얘기인데 0이 안 돼야 좌표 변환이 될 수 있다. 13.3도 원통 좌표계가 또 나오네요. 자코비안 행렬식을 구하고 좌표계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라. 이게 자코비안 구했을 때 0이 안 나오면 되는 거죠. 0이 안 나오고 R 또는 이제 우리가 표기했던 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해보십시오. 좌표 변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8장에서 설명했던 카테시안 좌표계에서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분으로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설명은 요 두 개를 마구 섞어서 그냥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명 자체는 뭐 아주 칼같은 구분을 해서 나눠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8장에서 이제 그 좌표 변환 했던 건 뭐였냐면 카테시안으로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썼던 게 이런 거였죠. 그 변환 뜬서 LIJ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 이런 관계식에 대한 것을 8장에서 했습니다. 기억 안 나면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는 일반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바뀐 그 다음에
바뀌기 전 기죠. 뭐 이렇게 관계식이 이제 써진다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GI라는 거는 그게 자연 기저니까는 곱선 벡터 하듯이 그 사이 i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고요. GJ라는 거는 뭐 지금 그 인덱스가 좀 아래 위가 겹치긴 했는데 그냥 서로 다른 거라고 그냥 연결되지 않은 서로 다른 거라고 보고요. 요런 원래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둘을 한번 그대로 이어서 좀 곱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 하나를 앞에 거 하나를 체인 룰로 한번 좀 살아남는 게 얘네들이고 약분돼서 이제 사라질 항을 그냥 그 사이 K로 실제 약분은 아니지만 이제 체인 룰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원래 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넣기 체인 룰 이용해서 끼워넣기 해도 되냐 반칙 아니냐 반칙 아니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얘가 GK가 되고 얘가 GJ가 되니까 요거고 얘가 원래 이제 요거잖아요. 이 둘의 내적이니까 이거는 매트릭스에서 KJ가 되고 앞에 요거 하나 남는 거죠. I K 이렇게 된 건데요. 이런 형식이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졌는데 얘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얘는 바뀐 성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랑 좀 카테시안하고 비교를 해서 봐주세요. 카테시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빨간 세트, 파란 세트 구분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 좌표계선 두 개 구분이 되고 여기에서 J 하나하고 얘가 싹싹 아래 상쇄되면서 I가 남는 형태 이 형태로 이용이 돼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콘트라 베리언트의 성분을 바뀐 후의 코베리언트 성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얘가 한다는 거죠. 콘트라에서 코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 거 보면 코에서 콘트라 가게 해주는 거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건 아니고 쭈물쭈물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걸 보자면은 그러면은 매트릭 텐서는 이제 이렇게 써지고요. 저도 보고 쓰는 겁니다. 아까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각자 해보시든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 정도로 이제 써지는데 위에 거도 좀 다른 형태로 써지는 게 있었군요. 여하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체인 룰을 앞거에 적용하냐 뒷거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여하튼 요 나온 변환 텐서가 있다면 이 변환 텐서는 뭘 바꿔주겠어요. 얘는 원래 U J라는 코베리언트 벡터의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LIJ가 작용을 해서 바뀐 콘트라 베리언트. 이번에는 얘는 코에서
콘트라로 가는 그런 변환 텐서가 요 모양인 거고, 그 다음에 콘트라에서 콘트라로 갈 땐 어떠냐, 코에서 코부터 가볼게요. 코에서 코로 갈 때에는 요 J인 놈을 결과적으로는 요 I가 되게 나오게 하려면은 얘랑 상쇄되는 J는 위에 있고, 남는 I는 여기 있는, 점은 여기에 찍어줘야지 헷갈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JJ 상쇄되고 I가 남는 이런 변환 텐서, 요게 이제 코에서 코베리언트 벡터의 성분에서 코베리언트 벡터의 성분으로 변환해주는 요놈은 이제 우리가 체인 룰러에서 계산해보면 앞에 그 매트릭 텐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거는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남습니다. 얘는 라운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뭐 외워서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책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논리의 흐름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이제 콘트라에서 콘트라로 변환되는 거는 책에 나 있는 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환 텐서가 일반 좌표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텐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써볼게요. 두 개가 작용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제 여기서는 두 개의 변환 텐서를 가해가지고 원래 일단 신 요거를 두 개의 변환 텐서가 항상 상쇄되고 J 남고 PP 상쇄되고 I 남고 이런 형태로 이제 두 개를 적용을 해준다. 4차 텐서에서는 이게 4개 필요하다. 그 내용을 그다음에 그 예시에서 유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5 244페이지죠.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좌표계 그 사이 i에서 정의된 벡터 ui는 110을 벡터 ui를 그 사이 i 바 좌표계로 좌표 변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일반 좌표계 간에 이제 좌표 변환을 하는데 단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ui라고 이제 제시가 된 게 110이었는데 요 성분들 110을 그 사이 원 좌표로 변환을 하고요. 관계는 이제 그 사이 원이 바 그 사이 원의 코사인 그 사이 2 그 사이 2는 바 사이 원의 사인 사이 2 사이 3는 3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로는 변환 텐서 Li J를 구하라는 거고 Li J를 구하라는 거고 1번이 그 다음에 변환을 수행해서 새로운 벡터 성분 Ui를 Ui 바 이거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은 변환 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코베리언트의 성분에서 코베리언트의 성분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관계식은 UJ로 보내면은 UJ가 같이 해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변환 텐서를 먼저 구하면 되겠군요. 이 변환 텐서는 코에서 코로 변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약간 컨닝을 해보죠. 컨닝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아니네요. 네, 잘못 컨닝했네요. 이제 다시 컨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였구나. i의 j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이 변환 텐서는 그러면은 요거가 뭐 지수 표기법으로는 이런데 이제 행렬 표기법으로 보자면은 어떤 거겠어요? 1, 1, 1, 예, 1, 1, 1, 2, 1, 3,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1, 1부터 보면은 얘를 요걸로 미분을 하면 그러면 라운드 그 사이 원의 바에 좌변은 이제 이게 되고 위에다 써야 됐군요. 우변은 코사인 그 사이 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그 사이 바 2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 그건 1, 2니까 1,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 놈을 요걸로 또 미분한다. 그러면 좌변은 1, 2가 되고 우변은 사인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3이죠. 1 요걸로 요 놈을 미분하는 요형 때는 좌변은 이제 이게 되고 우변은 0이죠. 왜냐면은 이제 서로 독립이니까 바들끼리 1, 2, 3 서로 독립이니까 미분하면 0 2, 1 그럼 이번엔 그 사이 2로 차례대로 요거 미분해서 쓰면 되겠죠. 해보면은 마이너스 그 사이 1에 사인 그 사이 2 바. 야 이거 글씨를 이거 알아보기 힘드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2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그 사이 1 코사인 그 사이 2 세 번째 거는 0.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 3으로 차례대로 넣으면 3으로 넣으면 여기는 0 여기도 0 세 번째는 1 구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변환 텐서는 구했고요. 두 번째 거는 요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U i바라는 covariant 벡터의 성분은 요 변환 텐서 요거에다가 유제 요거 1, 1, 0을 옆에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위에 코사인 그 사이 2 더하기 사인 그 사이 2가 되고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그 사이 1 사인 그 사이 2 더하기 그 사이 1 코사인 그 사이 2 그 다음에 마지막 3행은 0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좌표 변환과 텐서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텐서라고 정의되는 물리량은 다음에 소개하는 법칙을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예. 그래서 텐서라고 한다면은 이런 변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그 변환 규칙은 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246페이지에 13.6.8식 있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U, I, 콘트라베리언트 벡터의 성분이죠. 요거는 UJ에다가 라운드, J, 라운드, I. 요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변환 전에
변환 전에 그 좌표 3개, 요거는 변환 후에 좌표 3개인데, 요거를 좀 풀어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풀어서 한번 쓰면은 JJ가 이제 그 더미 인덱스니까, 이거는 요 원에 다가 뭘 곱하면 하냐면 요 그 사이 원, 그 사이 i파 더하기 요 2에 라운드 그 사이 2 라운드 그 사이 i 더하기 요 3에 그 사이 3 그 사이 3 예, 요렇게 돼요. 3가 아니지 i죠 i. 그래서 요런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래도 뭐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뒤에 나올 for 벡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exactly 이와 같은 모양새를 띄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변환되는 한 성분이라는 거는 그 변환 전의 성분 3개가 전부 다 동원된 형태이고, 그것이 좌표계 간의 그 미분값에 따라서 변환된 후에 좌표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변하는지의 잠깐만요. 이 라운드를 다 빼먹었네요. 그 미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미소 변화들의 차이, 그 비율인 거잖아요. 그 비율만큼 곱해준 것을 다 더한다. 그래서 이게 U1만 미치는 게 아니라 U2, U3가 전부 다 관여를 해서 그것들이 얽혀가지고 요 변환 후에 성분 값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i는 이제 뭐 1일 때는 U1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 2일 때는 U2를 구할 수 있고, 3일 때는 U3 바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여하튼 어떤 것이든 간에 1, 2, 3의 어떤 것이든 이 기존의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런 비율, 그 비율은 또 이렇게 전과 후에 그 좌표의 미소 변화의 b를 곱한 만큼, 그렇게 이런 변환 관계식을 가져야 이거를 우리가 텐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뒤에 상세랑 강의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4벡터 얘기하면서 이런 식을 쓰는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대응을 해보자면 다 쓴 게 이제 프라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성분은 이건 3차원에서 따라서 ijk이고, 여기는 시공 4차원이니까는 뮤뉴, 람다, 카파 뭐 이런 식의 뮤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얘죠. 예. 변환 전의 성분. 그 다음에 얘가 얘죠. 여기는 크사이로 썼는데 여기는 x로 썼어요. 상관없죠? 그리고 알파, 이 인덱스가 얘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 i 같듯이 뮤, 프라임끼리 같고, 구조가 exactly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 4벡터의 그 조건으로 보거든요. 이런 변환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의 4벡터의 성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예. 참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고적으로 U 얘하고, 그래서 아까 J로 했었나요? UJ하고 UI파 이게 뭐야? 라고 보자면은 이게 245페이지에 있는 U벡터라는 놈을 옛날 좌표기로 변환 전의 좌표기로 표현하면 이제 요거고, 이 벡터가 변환 후에로 보면 바 그려진 거는 요 I, G, I 요렇게. 자, 요거 기저가 변함에 따라서 성분도 바뀌겠지만 변환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벡터 자체는 동일한 거다. 그래서 요 기저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벡터 하나라는 것을 요렇게도 표현하고 요렇게도 표현한다 할 때 그 성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그 성분들의 관계고요. 요게 요렇게 또는 요게 요렇게 변환할 때의 그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요거죠 요거.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콘트라베리언트 텐서라고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이게 돼야지 텐서의 성질을 갖는 거죠. 이게 좌표계가 변해도 그 형태, 폼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잖아요. 폼을 이렇게 뭐 몇 번 나왔던 이런 식의 벡터 자체는 이 삼각형이라는 벡터 자체는 변하지 않고 성분 변화에 따라서 컴포넌트만 저기 베이시스 변하는 거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그에 적절하게 맞게 변해주는 그 얘기예요. 그 변환이 이제 이런 규칙으로 변환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좌표계 변할 때에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라고 부를 놈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이제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 형태를 외우든 요 형태를 외우든 저는 이걸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걸로 쭉 나갔으니까 요거 외워두면은 그에 대응해서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외워두고 코베리언트는 컨닝하는 걸로. 예. 참고적으로 써보기만 한번 해볼게요. 코베리언트는 J인데 예, 변환 후가 아래로 갔어요. I로. 그리고 변환 전이 예. 이런 형태로 이것도 아까 그 세계항으로 이제 이렇게 시그마 풀어서 프로젝트에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규칙으로 변환이 되면 그거는 코베리언트 벡터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근데 인덱스 연습하는 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잘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불변의 법칙에서 스칼라는 0차 텐서니까 지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행렬 형식으로 쓸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다 이거죠. 예. 그러므로 좌표계와 관련된 미분항이 포함되지 않고 임의의 좌표에서 정의된 파이라는 스칼라 함수는 다른 좌표계가 변한 사이 바로 변화를 시켜도 그냥 똑같다. 이거나 스칼라는 불변하다. 예를 든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는 좌표계 관계없이 그냥 계속 1이니까 화살표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과 기저가 없어서 그냥 항상 1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온도가 막 그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막 분포된 이런 파이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좌표계를 돌리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해가지고 뭐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치죠. 그래도 이 지점에서의 또는 이 지점에서의 스칼라 값은 그냥 일정하다. 그럼 질문. 하지만 이 지점이라는 위치는 바뀌지 않나요? 이 위치에 그러니까는 이 포인트의 그 좌표 값들은 바뀌지 않는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바뀐 걸 넣었잖아요. 예, 여기 바뀌기 전에 좌표 값이면 이거는 바뀐 후에 좌표 값인 거고 여하튼 같은 지점을 우리가 찍는다면 파이 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스칼라는 기저도 없고 그러니까 불변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13.7의 예제가 재밌습니다. 여기서 재밌다는 것은 상당히 그 추상적인 걸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이 스칼라 함수의 불변량에 대한 확인이 돼서 한번 볼게요. 이 사이 i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미분량 사이 i라는 게
이게 텐서라는 거를 밝혀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덱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콘트라베리언트 텐서의 성분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겠죠, 이것도. 이제 지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매우 추상적인 거지만 전미분 우리 있잖아요, 전미분 우리가 라운드 x 라운드 u d x 더하기 y u d y z u d z 이제 이게 전미분이었죠. 쐐기 모양의 각각의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이 같은 모양으로 보자면은 라운드 잠깐만요. 예. 요걸 생각을 해볼 때는 얘를 U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이 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컨벤션으로 덤 인덱스 쪼개를 해서 쓰면 라운드 J I J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형태가 아까 했던 그러니까는 U I 바는 그 사이 J에 여기가 U J가 되고 I 이 형태 아까 했던 이 형태하고 이게 지금 똑같나요? 요게 이제 요거만 이제 모양이 좀 다른 것이고 형태는 똑같죠. 즉 요게 뭐예요? 콘트라베리언트의 변환 규칙을 따르고 있죠. 우리는 전미분을 썼을 뿐인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형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얘는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추상적인 말싸움으로 한 게 I 같은 경우 요 괄호 뒤에 있는 건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는 얘는 이제 그 만약에 바로 치자면은 얘를 체인 룰로 없어질 놈은 J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게 이제 체인 룰이라고 따지면 이제 요거가 이런 형태의 미분으로 바뀔 수가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잘못 썼어요. 예, 다시 해야 되겠나? 다시 하자. 아유, 이 지렁이는 막 쓸 때마다 그 사이는 참 발을 했어야 된대. 예. 이걸 다시 체인 룰로 해보면은 또 얘가 이제 약분 형식으로 남는 거고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요렇게 이제 요거를 두 개를 하면 이게 이제 체인 룰이죠. 그런데 이제 요게 요놈이 보면은
좌표계에 상관없이 파이든 파이 바든 똑같기 때문에 그냥 파이로 해보면 라운드 크사이 I 바에 크사이 J 라운드 크사이 J의 라운드 파이 이렇게 돼서 요놈 그래서 요놈 I에 해당되는 바가 J에 해당되는 바하고 요 관계로 엮였다. 이거 컨닝해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코베리언트 벡터의 그 변환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변환 규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UJ 얘가 UI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변환 규칙이 코베리언트 벡터의 변환 규칙과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있는 전미분이라든지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전개를 해봤을 때 그 콘트라베리언트 또는 코베리언트 벡터의 변환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텐서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차 텐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 똑같은 규칙인데 이제 다만 벡터는 이제 이 변환되는 변환 텐서가 하나지만 얘는 이제 두 개가 되잖아요. 2차 텐서는 하나만 볼게요. IJ라는 콘트라베리언트 텐서가 있다. 그러면 이게 AKL이라는 거를 이제 두 번 변환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크사이 K 라운드 크사이 I 이렇게 또 하나는 크사이 L 라운드 크사이 J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개로 그러면 말하자면 요게 L I L이고 K이고 얘는 L J L임 이제 그런 변화선들 두 개가 걸려 있는 이런 형태고 이게 보면은 그렇죠 IJ 변환 후가 위에 분자에 위치하고 KL의 이제 분모 변환 전에 게 엮여 있는 이런 형태가 이게 콘트라죠. 저는 요 하나만 외우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뭐 다 외우셔도 됩니다. 코베리언트는 요거에 뭐 좀 반대 경향이 되니까 그렇다 치고 나중에 필요하면 컨닝.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는 또 4차 텐서도 하나 예로 들었는데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텐서에 대한 해설을 한번 읽어보고 이번 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텐서의 정의에 대한 해설에서 이 결과를 쭉 보자면은 결국 텐서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텐서가 성분과 좌표계에서 정의된 기저 벡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분과 기저로 되어 있다.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거고요. 또 중간 부분에서는 텐서가 벡터를 다른 좌표계로 사상해주는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다. 변환 텐서 역할, 텐서의 역할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 장에서 말한 건데 텐서란 정해진 변환 규칙을 만족하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읽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텐서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로 시원하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텐서의 기본 개념과 정의는 좌표계에 대한 불변성으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이번 장에서 설명한 좌표 변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좌표계가 변해도 불변한다. 그 형태, 폼을 계속 유지해준다. 그 장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행 물리학 책에서 쓰는 모든 물리량은 다 텐서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고요. 다만 지금 일반 상대론에서는 빨간 세트와 파란 세트의 그 기저들을 따로 구분하면서
이 구분 공간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베리언트 벡터나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를 구분해서 쭉 논의가 전개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어서 제시한 예에서는 콘트라베리언트 벡터와 코베리언트 벡터를 이제 비교하면서 속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여진 대로 이 속도라는 벡터의 이 성분이죠. 이거는 그 좌표를 시간으로 이제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코베리언트 벡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만 될 수가 있다. 왜? 왜냐하면 그 변한 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연쇄법칙을 우리가 써보자면, 여기가 띄고 여기가 그 사이, 여기가 되는 거, 여기가 그 사이 K, 라운드 그 사이 K, 이렇게 연쇄법칙을 써보자면, 그러면은 그렇죠. 얘가 VK인 것이니까 VJ가 이제 VK와 어떤 관계로 이게 변환이 되냐면 이런 관계로, 그러면 JJ 변환 후가 분자, 변환 전이 분모가 되는 이 형태는 콘트라의, 제가 유일하게 외운 변환 형태, 콘트라의 변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는 코베리언트 벡터로 표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쓰는 대체로 물리학책에 나오는 그런 뭐 속도니 위치니 뭐 등등의 그런 가속도니 등등 이런 모든 대체로 물리량들은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로 표기가 됩니다. 그럼 코베리언트 벡터는 뭐 하는 데 쓰냐? 대체로는 코베리언트 벡터는 연산자처럼 콘트라를 만나서 이게 연산이 돼서 무언가를 산출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물리량들인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를 먹고 뭔가 결과물을 싸지르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시적으로 접하는 이런 속도를 포함한 물리량들은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다. 이제 뭔가 좀 점점 뭔가 명확해지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